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정시 지원 대학 중에서 최상위 7개 대학 정도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정도의 정시 모집 요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정시 모집 요강의 내용 중에 각 대학별로 상호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만 발췌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이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이 대학의 주의점은 뭐고 영어는 어떻게 반영하고 반영 비율은 뭐고 이런 사실들을 한 번 정도 가볍게 들어두시면 좋겠고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여기 오늘 소개한 내용을 들어보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시는 용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대학별 전형 요약 및 특징, 모집, 단위나 이런 것들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서울대는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이 하나 있고 일반 전형이라는 전형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균형은 수능 60%의 교과가 40%를 반영하고 일반 전형은 단계별 전형인데 1단계에서는 수능으로 먼저 뽑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교과 성적을 섞어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정시의 특징은 두 가지의 전형이 있고 둘 다 지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교과를 반영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지역균형 먼저 보시면 지역균형은 정시 나군에서 선발합니다. 서울대는 모든 모집 단위가 나군에서 선발. 그리고 자연계열의 일부 학과는 물리나 화학 중에 한 과목 이상을 선택해야 되고 수능에서 시험을 봐야 되고 미적기하 필수, 과탐을 서로 다른 두 과목을 필수로 해야 되고 이런 모집 단위는 물리나 화학을 한 과목 이상은 수능 시험을 봐야 되니까 당연히 물리학과, 물리교육과, 기계공학 이렇게 물리에 연관된 그런 모집 단위가 되겠고 어떤 학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따로 정리해 놨습니다. 나머지 자연계열은 미적 또는 기하, 수능 응시해야 되고 과탐도 서로 다른 두 과목을 응시해야 되고 서울대 인문계열은 수학이나 탐구에 제한은 없는데 제2외국어 또는 한문을 응시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서울대 지역균형은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 고교별로 2명까지 추천을 할 수 있고요. 교과 반영한다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걱정하는데 대체로 합격자의 내신 점수는 2.5 내외면 합격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기본 점수가 30점이고요. 2명의 평가자가 평가를 해서 AA, AB, BB, BC, CC 이 순으로 점수를 부여하고요. 특별하지 않으면 BB 정도에 해당되는 게 기본 사항이고요. 모집 변동 사항은 공과대학 광역 모집을 하는데요. 6개 정도의 학과를 2학년 진학할 때 선택할 수 있는데 올해 10명 정도 모집이 감소했습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 역시 나군에서 선발하고 단계별 전형이고요. 교과의 반영이 지역균형보다는 조금 적은데요. 기본 점수가 10점이고 20점 만점에 10점이고요. 2명의 평가자가 AA, AB, BB, BC, CC 순으로 이렇게 점수를 평가하면 여기에 점수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가 일반 전형에서 10명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모집 단위가 매해 가장 주목을 해야 될 그런 모집 단위죠. 다음 연세대는 정시 가군에서 선발합니다. 음대만 나군에서 선발하고요. 나머지는 가군에서 수능 100%로 내신 반영하지 않고 선발하는데 종전에는 인문, 자연, 국제, 통합, 체능, 예능 이렇게 세 분에서 선발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이렇게 네 가지로 유형화해서 모집 단위 군을 정해서 반영 비율을 부여해서 학생을 뽑습니다. 연세대는 올해 탐구 지정 과목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은 사탐을 선택했을 때 3%의 가산점, 자연계열은 과탐을 선택했을 때 과탐 변환 점수에 3% 가산점을 주고요. 모집 변동사항은 무전공 광역 모집을 신설했습니다. 상경대학의 상경계열, 시스템생명대학의 생명과학부가 무전공으로 선발했다가 진학 시에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됐고요. 인공지능융합대학 안에 있는 모집 단위들이 명칭을 일부 변경했는데 2024학년도하고 2025학년도의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면 알 수 있고요. 지능형 반도체 전공을 신설하였습니다. 고려대도 서울대랑 마찬가지로 2개의 전형이 있는데 일반 전형이 있고 교과 우수 전형이 있습니다. 둘 다 정시 가군에서 선발하는데 일반 전형은 수능만 100%로 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집 변동사항은 다군의 학부대학을 18명 신설했습니다. 여기는 무전공 입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진학할 때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요.
일반 전형과 교과 우수 전형은 하나만 지원 가능하고 대신 다군의 학부대학이라는 무전공을 신설했으니까 가군과 다군은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고려대 교과 우수 전형은 정시 가군에 선발하고 수능 80에 학생부인 교과가 20% 반영을 하고요. 전형 총점이 1000점이라면 교과가 200점인데 그중에 100점을 기본 점수로 하고 평가에 따라 100, 98, 94, 86, 70, 55 순으로 내려간 형태로 교과 점수를 받습니다. 의대는 인적성 면접을 합불용으로 봅니다. 다군의 학부대학의 교과 우수 전형을 18명 신설했으니까 고려대의 올해 입시의 특징은 다군의 무전공을 18명씩 일반 전형, 교과 우수 전형 신설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한양대는 원래 정시 가나군에서 선발을 하다가 올해 한양대도 역시 다군에서 선발을 시작했습니다. 수능 100%고요. 한양 인터칼리작부를 다군에서 60명 선발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올해 변화는 수능 반영 비율이 자연계열, 인문계열, 상계열계열 모두 다 변경이 됐는데 대체로 수학의 반영 비율을 올리고 국어도 살짝 올리고 탐구의 반영 비율을 낮춘 게 특징이고요. 모집 변동사항은 크게 보면 다군에서 신설된 이 60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머지 군에서 조금씩 모집 인원을 줄인 게 특징입니다. 성균관대는 작년부터 정시 가나다군을 선발했고요. 수능 100%로 선발하는데 올해 성대의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의 수능 점수를 유형 A, 유형 B로 나눠서 즉 여러분의 조합이 국어를 잘했느냐 탐구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점수를 자동적으로 유리한 걸로 반영해서 계산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이런 방법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상위권 대학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점수를 이렇게도 계산해보고 저렇게도 계산해봐서 유리한 조합을 선택하게 하는 건 최초인 것 같고요. 다군은 탐구를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탐구 한 과목 망한 학생이면 성대 다군에 유리하겠죠. 그리고 자연계열에서는 과학탐구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답니다. 이게 좀 애매한데 부여한다는 뜻인지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모집 변동사항은 소프트웨어는 나군에서 있으면서 45명 뽑다가 27명으로 줄어들었고 글로벌 경영은 나군에서 다군으로 이동했고요. 인문과학 계열과 경영학은 가에서 나군으로, 사회과학 계열과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은 나군에서 다군으로 이동하면서 모집 인원은 조금 줄었습니다. 의학과는 모집 인원이 엄청 많이 늘어났고요. 건설환경공학은 모집 인원만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서강대는 정시 나군 다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수능 100%로 선발을 하고요. 모집 변동사항은 기존 학과의 인원을 조금씩 줄여서 자유전공을 신설했는데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학부는 나군에 35명,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는 다군에 47명, AI 기반 자유전공학부는 다군에 35명을 신설했습니다. 다군의 자유전공 또는 무전공학부들이 많이 신설되고 있네요. 다음 중앙대는 정시 가나다군에서 선발을 하고요. 수능 100%로 내신 반영하지 않고 자연계열의 수능 필수 응시 과목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반영 비율을 변경했는데요. 국어, 수학의 반영 비율이 대체로 상승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모집 변동사항은 전자전기나 융합공학부는 개별 모집 단위로 선발했다가 창의 ICT 공과대학으로 전공 개방 모집을 하면서 150명을 뽑습니다. 역시 다군이고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에서는 주로 다군의 무전공이나 계열 통합 모집하는 그런 모집 단위들이 많이 신설했으니까 올해의 입시는, 올해의 정시는 여느 때보다도 다군에서 최상위권에 많은 변화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는 각 대학별로 수능에서 어떤 비율로 뽑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건데요. 표점은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한다라는 거고, 변표는 100분위에 의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주로 탐구 과목의 경우에는 각 대학별로 이미 발표를 마쳤을 거예요. 수능 이후에 우리 대학은 탐구를, 사회탐구를, 과학탐구를 여러분이 획득한 100분위를 어떤 점수로 변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점수를 반영하겠다라는 거고, 등급 환산 점수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반영 비율과 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각 대학별로 발표한 표예요. 가산점은 전형 총점에 더해지는 점수고, 그러니까 가산점은 그 숫자 그대로 전형 총점에 더해지는 거고, 감점은 전형 총점에서
빼는 점수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산점과 감점의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럼 각 대학들을 살펴보시면 서울대는 국어 표준 점수, 수학도 표준 점수, 탐구도 변환 표준 점수를 쓰지 않고 그냥 표준 점수를 더하는 게 특징이고요. 영어 감점, 한국사 감점이고, 서울대 지역균형과 일반전형 똑같이 국어가 100, 수학이 120, 탐구가 80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대학마다 수치의 크기가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전형 총점도 각 대학마다 전부 다 달라요. 숫자의 구조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대학의 대학별로 환산한 그런 점수들을 단순하게 비교해서 이 대학의 점수가 더 높다, 저 대학이 더 낮다, 이런 비교는 의미가 없고, 한 대학 안에서 모집 단위별로는 어디가 우수하다, 어디가 조금 열위에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죠. 연세대는 유형 1이 인문, 유형 2가 자연이에요.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요. 국어는 표준 점수, 수학도 표준 점수,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 영어는 등급 환산 점수, 한국사는 감점을 반영하고, 이 영어나 한국사는 아래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고려대도 마찬가지로 국어는 표준 점수, 수학 표준 점수,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 감점, 가점, 가산점이란 뜻이에요. 한양대 마찬가지고, 나머지 세부적으로 살펴보실 거는 한양대 자연계열은 국어가 25%, 수학이 40%, 탐구가 20%, 영어가 10% 정도 반영을 한다. 이렇게 해서 동일한 수준의 대학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수능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서 어느 대학이 조금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이 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성균관대는 인문계열은 A와 B로 점수의 반영 비율이 다르죠. 인문 A는 국어 35, 수학 25, 탐구가 30, 인문 B는 국어 30, 수학 40, 탐구 20이니까 인문 B는 수학을 잘 본 학생이 좀 더 유리한 점수 구조고, 인문 A는 국어와 탐구를 잘 본 학생이 유리하겠죠. 이렇게 여러분의 점수를 둘 중에 알아서 대학에서 유리한 걸로 계산해서 나타낸다는 거고, 서강대는 전 계열이 전부 다 비율이 똑같습니다. 수학이 무려 43.3%로 엄청난 비율을 자랑하고 있네요. 중앙대는 인문사범계열,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 간호가 있고요. 자연계열이 있는데 자연계열 하나만 보자면 국어 30, 수학 35, 탐구가 35%를 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 대학별로 반영 비율과 반영 방법을 살펴봤고요. 자연계열 또는 수능 필수 지정 과목이 있거나 가산점이 있는 걸 정리해봤는데, 서울대는 자연계열은 미적분 또는 기하, 서로 다른 과학 두 과목을 봐야 되고, 일부 모집 단위는 물리 또는 화학을 최소한 한 과목 이수해야 지원 가능하다라는 거고, 과학 1, 2의 조합인 경우에는 3점의 가산점을, 과학 2, 2로 수능 응시했을 때는 5점의 가산점을 주고요. 서울대 인문계열은 제2외국어 또는 한문을 필수 응시해야 됩니다. 연세대는 수학과 탐구에 자연계열에 아무 지정 과목이 없고, 자연계열은 과탐에 3% 가산점, 인문은 사탐에 3% 가산점을 주는데, 생활과학대학이나 간호는 아무 가산점이 없어요. 고려대는 수학은 아무 제한이 없고, 탐구는 자연계열은 서로 다른 과학 두 과목을 응시해야 되고, 한양대 성균관대는 폐지했고요. 과탐에 5% 가산점을 줄 수 있다라고 다소 애매한 표현을 했고, 서강대는 2024학년도부터 이미 폐지를 했습니다. 근데 과학 2 과목 선택 시에 최대 한 과목만 변환 표준 점수에 가산점 0.5를 준다. 작년보다는 가산점을 살짝 약화시켰고, 중앙대는 수학 탐구에 자연계열에 아무 지정 과목이 없습니다. 영어 점수 계산은 등급별 환산 점수, 가산점, 감점이 다 다른데, 이 단어들은 대학에서 이미 쓰고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근데 의미가 좀 다른 게, 가산점은 이 점수를 전형 총점에 그대로 더한다는 거고, 등급 환산 점수는 이 점수를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반영 비율을 곱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점수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진 않는데, 이 점수와 다른 점수가 좀 더 뻥튀기 돼서 더해질 수 있고, 제가 정리한 표는 1등급과 2등급 간의 점수차가 큰 순으로 대학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가 1, 2등급 간의 점수차가 가장 크니까 영어 점수가 안 나온 학생들은 연세대 지원할 때 조금 불리하다라는 거고, 서강대나 서울대는 1, 2등급 간의 점수차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영어를 잘 본 학생이 덜 유리하고 못 본 학생이 덜 불리하다라는 거고, 한국사는 주로 감점이나 가산점을 적용하는데
3등급 정도까지는 점수 변화가 없습니다. 4등급부터 감점은 까이고 가산점은 더해지는데 아주 약한 점수가 더해지고요. 이거마저도 합격점 근처에 있는 학생들은 매우 영향이 크겠죠. 자, 마지막 내용은 최상위 7개 대학이 어느 군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봤습니다. 서울대 나군에서 모두 선발, 연세대 가군에서 선발, 고려대 가군에서 선발하는데 일반 전형과 교과 우수 전형이 다군에서 일부 선발을 하죠. 한양대는 나군에서도 일부 선발하고 가군에서 더 많은 학과가 선발하고 이번에 한양 인터컬리지 60명은 다군에서 새로 모집을 시작했고요. 성균관대는 작년부터 다군의 모집을 시작했는데 올해 조금 다군이 늘어났고 가군도 나군도 많고 다군도 이제는 많은 수의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서강대는 나군 선발인데요. 다군에 자유전공학부가 2개의 모집 단위가 생겼고 나군에도 자유전공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중앙대는 원래 다군은 중앙대만 모집을 하다가 올해는 예년보다 조금 더 많이 선발하는데요. 원래는 혼자 다군에서 놀다가 이제 중앙대보다 더 막강한 대학들이 다군에서 많이 모집을 하니까 경쟁률도 조금 하락할 것 같고 입결에도 영향을 조금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상위 7개 대학의 정시 모집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